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현철 후보부터 해주실까요? 네. 광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27살 역대 최연소 광주시장 후보 문현철입니다. 더 나은 환경에서 청년과 청소년이 살 수 있는 광주를 만들고자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광주 기본소득당에서 공동대표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난 20대 대선에서 기본소득당 문화예술 특보로 활동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출신, 인디 뮤지션, LH 주공 아파트에 사는 청년 문현철은 누구보다 정치로부터 소외되어 왔던 광주 시민의 곁에 함께 해왔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5.18 민주인권 도시 광주의 내일을 열어가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어서 김주호 후보 자기소개해 주시죠. 예, 광주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000년부터 북구청에서 20년간 주민을 위해서 봉사했던 공무원이었고 그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정권과 또는 기관장에 복무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 위해서 봉사하는 공무원을 하자는 취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이제는 정치를 통해서 주민들께 봉사해보고 싶어서 2020년 공직을 사직을 하고 당시 민중당의 서구갑 국회의원으로 출마를 했고 이번에는 진보당의 광주시당 위원장이면서 또 진보당 광주시장 후보로 출마하게 된 김주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두 분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번 선거에 출마를 결심하게 됐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여 년간 공직 생활을 하셨던 북구청 공무원 생활을 하셨던 김주업 후보의 출마 기자회견 영상부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저는 광주에서 나고 광주에서 자란 광주 토박입니다. 항상 광주에 대한 자긍심이 있었고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광주는 어떻습니까? 미래에 대한 비전 제시가 없고 희망을 잃어가고 있고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대선 때 광주의 복합 쇼핑몰이 의제가 되고 그것이 관심사가 되는 것이 무척이나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광주가 광주다웠다면 이런 의제들이 관심사가 되진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유력한 시장 후보들이 그들은 행정의 밖에서 또는 행정의 가장 위에서 행정을 바라보았겠지만 저는 지난 20년간 행정의 가장 깊숙한 내부에서 행정의 아래에서 행정을 직접 경험하고 집행해 왔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행정이 어떻게 네, 저 출마 선언 영상이 아마 한 달 전 영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광주시장 출마 선언은 이미 꽤 오래 전에 하셨던 지난해 것으로 알고 6월 있습니다. 1일 날 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 영상 다시 한 달 만에 보시니까. 지금 민주당의 공천이 끝나고 공천 잡음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진보당은 후보로 출마하는 것 자체가 매우 훌륭한 검증 시스템이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우리 진보당이 그 당력이 미미하기 때문에 네. 출마한 후보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랄지 또 당선의 가능성 이런 것 때문에 출마를 한다고 하는 것은 곧 자기 희생과 대단한 결심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출마 자체가 훌륭한 검증 시스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역대 선거에서는 선거에 임박했을 때 네. 이럴 때 이제 후보들을 많이 선정을 해왔습니다. 후보 자체는 매우 훌륭하고 능력도 있지만은 또 시민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검증되지 않은 후보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저희가 이번 선거는 지난 4년부터 준비를 해왔고 주민들과 동고동락하고 문제를 해결해 오면서 1년 전에 그것을 공식화하고 그래서 평소가 선거운동이고 평소가 우리가 후보로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각오를 해서 많은 것들을 주민과 함께 해결을 해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그 결실을 거둘 수 있을 것 같아서 매우 기대가 크고 또 즐겁습니다. 네. 네, 또 문현철 후보께서는 조금 색다르게 출마 선언을 하셨잖아요. 맞아요. 화면으로 영상으로 만나보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내 나이
스물 일을 시작했지. 다 괜찮은데 월급은 쥐꼬리. 대학을 간 친구와 돈을 버는 나 뭘 해야 하지 고민만 늘어가. 쉬는 날은 꿈처럼 흘러가고 내일은 밝았음. 해 뜨는 거 말고. 가장 보통의 날 나는 평범을 원해. 평생에 벌지 못할 돈이 아니더라도 가장 보통의 날 나는 평등을 원해. 특별한 무언가가 되진 않더라도 제가 기본소득을 만나고 되게 어떤 명쾌한 느낌을 받았었는데 그때 이렇게 들었던 감정들을 노래로 표현을 한 노래고요. 예, 기본소득 당에 단가로 쓰였으면 좋겠다. 예. 네, 문 후보께서는 인디 뮤지션으로도 활동을 해 오셨잖아요. 지금 자작곡으로 출마 선언을 하셨는데 저는 가사 중에 평등을 원해, 평범을 원해라는 가사가 좀 와닿더라고요. 어떤 의미가 담긴 곡인가요? 이제 제 자작곡인 가장 보통의 날이라는 제목의 노래입니다. 네. 노래를 만들 때 저는 이제 20살 초반이었는데요. 이렇게 저와 제 친구, 광주에 살아가는 그런 친구들의 이야기가 담긴 노래입니다.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어떤 평범이라고 부르는 삶조차 사실 저희에게는 굉장히 어떤 사치처럼 느껴졌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이 된다면 정말 평등하고 우리가 말하는 그런 보통의 나날들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소박하면서도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거대한 좀 소망을 담은 노래입니다. 네. 김주 후보께서 문현철 후보 출마 선언 현장에 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자작곡 보시니까 어떤 느낌입니까? 첫 번째는 로고송 만드는 비용은 아낄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고요. 네. 두 번째는 자기의 강점을 정말 최대로 활용하는 후보. 아무 다른 후보는 할 수 없는 그 파격적인 기자회견 보면서 젊음이 참 좋구나. 네. 그래서 부러움도 좀 있었습니다. 그랬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각 후보와 정당의 어떤 가치를 알 수 있는 게 바로 캐치프레이즈일 텐데요. 두 분께서 직접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문 후보께서 해주실까요? 네. 저는 기본부터 달라 하고 뒤에 느낌표가 하나 붙은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존의 다른 후보님들과는 뭐 나이도, 외모도, 경력도 이렇게 완전히 다른 제가 새로운 광주 그리고 변화의 시작에 어울리는 후보입니다라는 것을 광주 시민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렇게 기본이 되어 있지 않은 광주에 이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시대의 기본을 세우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두 가지의 중의적인 의미가 담긴 표현입니다. 기본부터 달라요. 예, 저는 이제 빛을 잃어가는 광주, 바꿔야 광난다, 또 한글로는 빛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위원장 역할을 한 4년 반 정도 하면서 특성상 전국을 거의 안 가본 지 다 돌아다녀 봤는데 거기서 만난 정치인들 또 주민들을 보면 광주 시민만큼 이렇게 정치의식이 높고 민주적 시민으로서의 자질이 높은 데가 없습니다. 또 반면에 정치만큼은 광주만큼 이렇게 후진적인 것도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훌륭한 시민들이 정말로 좋은 정치를 만나서 그 자질을 담을 수 있는 그릇만 있다고 하면 광주가 진즉 빛이 반짝반짝 났을 텐데 그동안에 7번의 지방선거가 있었고 박광태 시장을 제외하면 모든 시장이 다 교체가 됐었는데도 네네. 불구하고 광주가 이렇게 바뀌지 않는 것은 사람만 바꿔서는 되지 않는다. 그릇을 바꿔야 된다. 이것은 곧 새로운 정치 철학을 가진 새로운 세력으로 광주 정치 세력이 바뀌었을 때 이 높은 자질을 가진 광주 시민들이 삶이 빛나고 또 광주가 빛나지 않겠느냐 이런 뜻을 가지고 이렇게 슬로건을 정해봤습니다. 네. 네, 두 소속 정당도 다르게 뜻이 이게 좋고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 선거운동 그 뜻을 좀 전달해야 하지 않습니까? 네. 이 선거운동은 지금 어떻게들 하고 계시는지요? 이거는 저희 당은 이제 아시다시피 그 통합진보당이 저희 당의 전신입니다. 네네. 박근혜 정권 때 좀 억울하게 해산이 당하고 나서
시민들 곁에 다시 돌아오기까지 약 5년 정도의 공백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그래서 당의 인지도를 좀 높이는 차원에서 또 그렇다 해서 언론에서 이렇게 자주 노출도 되지 않고 네. 그래서 이제 현수막을 중심으로 해서 현수막으로 좀 많이 내걸었는데요. 네네. 그전에는 우리가 이제 구호성으로 저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네. 우리가 이제 고심하면서 시민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 시민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현수막 이걸 좀 많이 내걸었어요. 시민들이 듣고 싶은 예, 예. 이야기.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진보당의 현수막, 톡톡 튀는 현수막, 그래서 이제 언론에도 좀 이슈가 되기도 했고요. 몇 개 소개해 주시죠, 그러면. 작년 한글날 때는 우리가 저 윤석열 당선 지금 대통령이죠. 손바닥 왕자 쓴 거 그거 사진하고 한글을 씁시다. 네. 이렇게 좀 내놨던 것도 있고, 최근에는 이제 정치 네. 바로 세우고 싶죠. 이거를 이제 현수막을 반듯하게 쓰는 네, 게 아니고 옆으로 세워가지고 어. 이렇게 좀 비스듬하게 걸어놨더니 시민들이 지나가시면 야 진짜 저거 바로 세우고 싶다. 네네. 뭐 이렇게 저도 그렇게 하는 거 있었고요. 느꼈습니다. 그렇게 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후보들이 주로 그 영향력, 소위 말하는 표를 많이 가진 영향력 있는 사람 중심으로 만났다고 하면 저는 그런 분들보다는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 또 새벽 시장의 노점 상인들, 버스 운전하시는 운전기사들, 그리고 가로 미화 환경 그 노동자들, 그리고 청년 학생들, 또 농민들, 또 예술인들도 만나고 있고요. 이렇게 하면서 정말로 가장 밑바닥에 있다는 민심을 좀 듣고 그들의 애로가 뭔지, 삶의 애환이 뭔지를 좀 듣고 그거를 광주시의 정책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주로 민생 행보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좀 분장을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분장하지 않으면 네. 이 마스크 자국이 나가지고 얼굴이 까매서 이렇게 네네.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얗진 않으셔서 예, 예. 괜찮습니다. 네. 문 후보께서는 어떻게 유세 활동하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제가 출마했던 이유와도 같은데요. 이렇게 정치의 사각지대에 사실 놓여 있었던 그런 학교 밖 청소년 또는 어떤 지방의 청년 그리고 뭐 문화예술인을 개개인들을 만나러 다녔습니다. 이제 다른 후보님들 같은 경우는 좀 단체들을 만나러 많이 다니시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렇게 단체가 아닌 그런 개개인들의 목소리에 정책의 사각지대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제 삶에서 만났던 그동안 주목받지 못한 공간들에서 정책 발표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사는 이렇게 LH 주공 아파트에는 노인 노약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버이날에는 이 주공 아파트 앞에서 노인 노약자분들을 위한 정책 발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이 인디 뮤지션이라는 특성을 살려서 앞에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렇게 선거송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현장에서 좀 현장에 어울리는 노래들을 제가 직접 부르기도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세월호 8주기 때는 학동 참사 현장을 제가 갔었거든요. 네. 거기서 학동은 광주의 세월호다.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렇게 세월호를 좀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노래들을 같이 불렀던 선거 네. 활동들을 했습니다. 네.